자, 오늘은 바로 앞에 저 건물입니다. 저게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한남빌딩, 10층짜리 한남빌딩, 8층의 세계호수, 그리고 토지 지분이 무려 68.4평, 금액으로 55억입니다. 건물은 5천만 원씩 3개, 1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땅이 무려 68.4평, 55억이 감정이 잡힌 그 물건 41%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41%씩이나 떨어졌을까? 41%로 떨어질 만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복잡한, 그리고 이해를 요하는, 그리고 누군가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을게요. 예, 실례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여기 8층에 10호하고 18호하고 19호는 임차인이 있습니까? 공실입니까? 예, 하나는 불이 켜져 있던데 나머지 두 군데는 우편물 그것도 8층에 10호, 예. 그 다음에 18호, 예. 그 다음에 19호. 19는 아니고 잠깐. 두 개는 공실이요. 여기 요 정도 한 11평, 전용 면적 한 11평, 12평 요 정도 되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 가운데 방이라고 하고 예. 창문이 있고 다른데요. 예. 창가는? 창가는 한 500에 70이나 1000에 70 정도 나오고. 예, 500에 70, 1000에 70. 예. 네, 가운데 방은 한 500에 60 정도. 500에 60? 예.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그것도 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안에 수도 있고. 창문도 없고 그래서. 예. 한번 8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19호입니다) 지금 사람이 누군가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818호. 지금 여기가 810호, 818호, 819호 이 3개 호수가 지금 경매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매 입찰 임장을 오면 이게 두드려서 하는 거를 조금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편안하게 그냥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필요한 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될 일이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문을 두드리고 아니면 벨을 눌러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혹시 여기 임차인분 중에서 어느 분이신지? 저는 819. 819 호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었어. 그냥 월세만 20만 원으로. 뭐 그 정도 내고 있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네. 여기 10호입니다. 8층 10호. 11.6평입니다. 8층 10호가. 보시면 일자를 보면 이렇게 우편물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현재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출구 전략,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물건을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임장해서 조사를 하고 탐문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 왔고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22타경 2267호 상가 물건입니다. 상가 물건. 근데 감정가가 5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56억 8천만 원인데 유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려 4번. 100%짜리가 유찰이 4번 되어서 41%까지 떨어지고 감정가 56억 8천에서 23억 2천만 원으로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이렇게 왜 떨어졌을까?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무실 3개와 땅, 대지 지분이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대지 지분도 전체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450평 중에서 68평, 70평 정도 되는 그 땅 지분하고, 그리고 이게 무려 10층짜리 용산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한 2분,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로변의 한남빌딩입니다. 한남빌딩 10층짜리
거대한 빌딩의 대지 지분 450평 중에서 70평이고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그 수많은 사무실 중에서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근데 접근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왜냐하면 건물 형태, 건물 하나의 건물에 땅 하나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땅 지분 일부와 그 많은 사무실 중에서 몇 개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물건이 하여튼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건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70평짜리 이 땅을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가 평당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것을 8천만 원짜리를 3,200만 원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니까 8천만 원짜리 땅이 3,2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근데 땅만 가지고 감정 잡은 게 55억입니다. 55억짜리 땅 지분이 있으니까 그럼 건물은 겨우 3개밖에 없고 사무실은, 그럼 나머지는 지료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전형적인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지료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그 땅을 사용하는 임대료, 그게 바로 지료입니다. 지료. 근데 통상적으로 지료는 법원에서 지료 청구 소송이 벌어져서 지료를 결정할 적에 법원에서는 보통 5%에서 7% 사이, 평균적으로 6% 정도의 지료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1년에 6%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5억짜리 땅값, 22억짜리 땅값, 그럼 지료는 23억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23억에 대한 지료가 아니고 원래 감정가인 55억에 대한 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료 청구 소송을 할 때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 나올지는 뭐 논의를 하고, 현재 법원에서 감정을 잡아놨으니까 그 감정가가 땅값이 55억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 22년도 감정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24년 거 지금 현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55억짜리 땅을 23억에 낙찰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55억짜리 땅에 대한 지료가 1년에 여러분 무려 3억 3천만 원입니다. 6% 지료로 생각하면 3억 3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약 2,800만 원,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3억 3천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23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냐? 무려 14%, 15%짜리 수익률이 나옵니다. 14%, 15%짜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억에 낙찰을 받았다. 근데 땅값은 55억이다. 지료가 무려 1년에 3억 3천, 수익률이 14%다. 그런데 지료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 55억일 때에 3억 3천인데 이게 55억짜리 땅이 막 70억으로 100억으로 됐다고 해보십시오. 계속 3억 3천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료 조정 신청을 해서 당연히 그 당시 시세에 맞는 지료가 또 책정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럼 현재 상태를 놓고 봐도 무려 14%, 15%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원래 땅밖에 없었어. 이 소유자분이 땅만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 3개 호수가 왜 있냐? 지료를 납부를 제대로 못해서 3개 호수의 사무실을 소유자가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 땅이 68평, 69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 10층짜리 건물에 450평 중에서 70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층짜리 건물의 15%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료를 내지 못해서 사무실 3개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건물이 넘어갈 때 일반적인 매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물분에 대한 매매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건물이 통상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흔한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저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건물이 넘어옵니다. 대부분의 그 땅과 건물에서 서로 지료를 내지 못해서 예를 들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지료를 내지 못해서 건물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이 이전할 때 보면 건물분에 대한 가격이 대부분 인정을 못 받고 엄청나게 싼 헐값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지료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건물이 그냥 헐값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건물을 확보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시세에 맞게 임대를 놓으면 그러면 지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장점이 많은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지금 23억짜리를 입찰을 들어가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혹은 어디서 동원한 준비해온 돈으로 납부만 할 수 있다면 14%, 15%짜리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건물까지 대부분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땅은 항상 입지입니다. 입지. 이태원역에서부터 도보로 2분, 3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 대로변에 있는 한남빌딩 무려 10층짜리 그 라인에서는 가장 큰 건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건물의 땅 수익률 15%. 그래서 저희는 참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여러분들 이런 물건 있으시면 보통 여기 41%까지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일반인들의 생각들은 다 똑같습니다. 복잡하다. 이런 형태의 물건도 잘 찾아보면 경매에서 툭툭툭 진행됩니다. 그럼 그런 물건을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물건도 상당히 좋은 물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